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월 14일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아직도 옵션 만기에 모르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파생 상품에 대해서 모르면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항상 두 번째 주, 그죠? 두 번째 주 목요일. 이날이 휴일이면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때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은 결국 옵션의 포지션을 그날 코스피 200에 맞춰서 극대화시키는 이익 포지션, 선물 옵션에 연동되는 그런 날인데요. 369 12에는 커드러프 유칭데이라고 내 마녀의 날이라고 언론에서 한번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중에 1, 2 그리고 369 11을 뺀 그 나머지 달에는 옵션만 만기가 돌아오는 옵션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안이 끝났습니다. 기간 매도가 옵션 만기일날 종가의 동시효과 때 폭탄 매물이 나왔지만 1조 원 이상이 외국인이 같이 받아주면서 장중에는 개인이 받았고 종가에는 외국인이 받으면서 문안이 옵션 만기일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제일 큰 이슈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지금 코로나 임상 이상에 들어간 치료제, 그죠? 그게 결과가 나왔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시장에선. 그게 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부터 체크 포인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팀쿡이 어저께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우리 장중에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올랐었고 현대차도 올랐었고 그쵸? 기아차가 무려 10% 가까이 올랐던 게 이 이슈였죠. 팀쿡이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근데 사실 외신 뉴스를 저도 장 끝나고 살펴보니까 애플카나 현대모터스 이런 얘기가 전혀 한마디도 없어놨고 이게 발표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이미 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로 사실 끝났죠. 근데 국내 뉴스 언론 기자들 참 씁쓸한데요. 지금 모든 거를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온지 아세요?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가지고 현대차 그 키 도어락 도어락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또 내보냈어요. 아침부터. 애플이 지금 현대차에만 오퍼를 제의한 게 아니라 10군데 이상을 오퍼를 제의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마치 아이카 애플카 이게 나오면은 현대차가 다 할 것처럼 지금 계속 언론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나름대로의 이 GMP에 대한 전기차 플랫폼과 수소차에 대한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기술력은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굳이 애플카를 성장성까지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까지 기자들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매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덕분에 현대차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급락은 아니지만 하락 마감했고요.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이 쏟아졌겠죠. 사실 근데 이게 핵심적인 현대차의 지금 뉴스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뉴스들도 사실 너무 믿지 않아야 될 뉴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국채금리 최근에 올라가면서 미국의 10년물 브레이크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올라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국채금리 같이 따라 올라갔죠. 10년물이 1.2%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밤사이 국채 3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미국 국채가 입찰할 때 금리가 높은 게 좋겠습니까? 낮은 게 좋겠습니까? 미국도 어쨌든 지금 바이든이 5차 부양책이죠. 이거 쓰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쓰려면은 부양책을 쓰려면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죠? 근데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저금리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저금리. 기업들이 저금리로 조달하듯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입찰 후에 떨어지긴 했는데 앞으로도 세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연준 관리위원들이 최근에 매파적으로 계속 말했다면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밤사이에는 현재 자산 매입 속도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 그게 차기 의장 브레이너드가 얘기했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산 매입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죠. 그죠? 파월에 이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물론 14일 저녁, 오늘 이제 밤이죠. 이제 내일 우리 자고 일어나면 나올 텐데요. 파월 의장이 또 역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에 대해서 너무 지금 고용이 안 잡힌 상황에서 테이퍼링이나 긴축에 대해서 얘기는 노이즈는 나오고 있지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이유가 뭐죠? 아까 제목에서 보여드렸지만 네키토나라는 코로나 백신이 아닙니다.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이게 임상 2상 발표를 했어요. 바로 오후에 임상 3상을 또 미국 FDA 승인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기사를 찾아보시면 통계적 뭐 유의미 이런 게 뭐 P값이 뭐 0. 얼마 0.0 얼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게 좀 신뢰성이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이거를 투여했을 때 임상에서 위약군보다 그 비교 대상보다 빠르게 회복된 건 맞는데, 그게 정말 이 약품 때문인지 언노멀 그냥 좋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좋아진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 P값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 셀트리온이 물론 뉴스의 재료에 팔기도 했지만 어제 세트랙 아이처럼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또 그거는 또 경증 환자에 대해서만이었어요. 중증 환자는 그렇게 회복력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는 솔직히 치료제라고 볼 수 있나. 근데 또 정부에서는 이거를 바로 승인을 패스트 트랙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이제 치료제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했던 것들이 뭐냐면 어제에 이어서 컨택트 관련주들이 되게 강했고요. 뭐 여행주 뭐 이런 것들 되게 강했어요. 되게 사람의 심리가 웃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시장의 공매도 논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뉴스에 계속 연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정치권의 그리고 금융위의 입장들 계속 약간 대변하는 기사성 그런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코스피 2000가다 이런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제목에.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공매도가 나와서, 그런 공매도가 나오면은 그동안 공매도가 없어서 시장이 오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여기 기자님들 제발 제목 딸 때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그거를 클릭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극적으로 이렇게 내용과 제목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쪽에 대한 전공을 대학에서 했거든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은 개인 주린이들이 더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런 약장수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코스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였고 보합권에서 대치하면서 옵션 풀이 죽이면서 마감했고, 종가에 기간 매도 더 나왔고 그걸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지속되는 투신권 매도와 연금의 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 동학개미가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HTS로 시장 보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HTS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요게 3시 15분이 3시 20분이 동시효과라서 지금 외국인이 요 빨간색 그래프 그죠? 거의 안 사다가 6천억을 샀어요. 기간은 내내 팔다가 투신권이랑 연기금 사모펀드가 한 6천억 가까이 팔다가 종가에 8천억을 더 던졌습니다. 그거를 누가 받았죠? 외국인. 그죠? 외국인. 개인은
그냥 장중에 기관이 파는 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잠깐 볼까요? 수급적으로. 이 보시면 기관이 1조 4천억.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가 종가에 나왔어요. 옵션 만기일날.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섰었거든요. 투신권은 펀드 안 매고 연기금이 또 6천억이나 던졌네요. 외국인이 6천억 받았고 개인이 7천억 받았고, 그죠? 연기금 언제까지 던질 건가? 연기금 계속 들어가는데 연금 계속 직장인들이고 연기금 내는 분들 계속 자금은 계속 들어가는데 부모는 커지는데 계속 주식 비중이 올라간다고 던지는 이 연기금의 행태 매우 못마땅합니다. 매우 못마땅하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전기전자, 운수장비 역시 대형주로 의약품까지 많이 쏠렸습니다. 이 의약품은 뭘까요? 아까 셀트리온 삼형제로 아마 많이 개인이 쏠렸을 것 같아요. 오늘 급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볼까요? 거래대금 22조, 시가총액 2,200조, 거래대금 그죠? 24조. 오늘 지수는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 518개, 하락 종목 320개. 그렇게 좋았던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상승 종목이 압도적이진 않았죠. 코스닥은 어땠죠? 상승 800개, 하락 500개 가까이. 역시 똑같습니다. 지수는 980포인트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 거래대금 13조 9천억. 시가총액 얼마죠? 390조. 그죠? 오늘 아까 이 수급을 말씀드렸고요. 변동성 지수 볼까요? 자, 제가 요거 어제 이거 못 넘어가면은 그래도 안정권이 아니냐, 그래도 아직 불안하다는데 오늘 3 음봉이 나왔어요. 내일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떨어졌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폭락할 이유는 매크로적으로 크게 뭔가 발생하지 않으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인데 아까 여기 돌아가서 보면은 선물이 430.15에 끝났고 코스피 200이 429.85입니다. 그러면 430 양강이네요. 430 콜은 휴지가 됐고, 그죠? 430은 휴지가 됐습니다. 요 0.13마저 종가에는 결제가 안 된 거고 풋은 결제가 된 건데 프리미엄이 꽤 있네요. 아까 429.85인가요? 그죠? 그럼 0.15밖에 안 먹은 거죠. 430에서 빼면. 근데 이 프리미엄, 이 풋을 사신 분은 전부 다 깡통. 오히려 매도 치신 분은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선물 옵션은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옵션 만기니까 좀 얘기했고요. 종목들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 했는데 종가는 플러스. 보아, 우선주는 조금 소폭 플러스. 하이닉스 떨어졌고 어제랑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LG화학은 1% 올랐네. 바이오 떨어졌고 현대차 오늘 아까 얘기드린 그런 팅쿡 기대감에 올랐다. 셀트리온 7%. 이 봐시면 셀트리온 삼형제 어떻습니까? 7%, 8%, 9% 폭락했죠? 자, 삼성전기가 MLCC 이쪽에 대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배당 관련 지주사, 그죠? SK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안 나왔던 CJ 지주사 11%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음식료 CJ 제일지당 좋았거든요. 그죠? 이런 쪽. 근데 그동안 하여튼 좀 소외됐던 업종들이 어제부터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시장의 포인트가 달라진 건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그럼 오늘 전기차가 빠졌냐? 오늘 전기차 관련주 너무 좋았습니다. 소재 쪽. CIS 13%. 전고체 업종, 뭐 포스코 케미카, LNF 동아기어, 에코프로비아, 에코프로, 일진뭐 거의 다 4에서 5% 올랐거든요. 그리고 화학업종 금호성유 지금 3년 내에 최대 실적 계속 내고 있는데 5.8%, 대한유화 2.2%. 나쁘지 않았어요. 헬스케어 어땠죠? 아까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이거 임상 결과 발표하면서 뉴스 차익 매물도 나오긴 했지만 저는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CMO가 오늘 STP팜의 장중에 또 최근 2주 최저가를 찍었다가 종가는 돌렸고 바이넥스 올랐고요. 파미셀 계속 안 좋고 매드팩터 큐리언트 라이센스 아웃이 있는 그런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소폭 플러스. 근데 바이오가 그럼 좋았냐?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박셀바이오는 오늘 장중에 또 10% 밀리다가 그죠? 장중에 23% 오늘 15% 이게 차트가 보면은 일봉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거의 30배 올랐다가 쭉 떨어져서 오늘 어디서 21선에서 반등을 줬네요.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저의 선도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는 좀 좋았어요. 바이오 화장품 코스맥스 좋았고 자 반도체 쪽 볼까요? 소재 쪽 오늘 또 여전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장 대비 팅쿠웨어 이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쪽 움직였고요. 그죠? 덕산테코피아 이런 소재 쪽 테이펙스도 지금 2차전지 관련주까지 오늘 소식 나면서 장중에 급등했다가 종가는 좀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쪽 비메모리랑 반도체 후공정 뭐 자율주행 다 안 좋았어요. 5G 위성통신 어제 세트레에 때려 맞았는데 오늘 또 때려 맞았습니다. 이게 하나가 인수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주가는 때려 맞고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모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내서 게임 여행 보면 하나투어 모드투어 오늘 아까 컨택트 관련주들 자 근데 오늘 일본이 패스트트랙까지 한중일 입고차까지 막겠다고 그런 소식이 나는데 이게 왜 올랐을까요? 이 셀트리온이 아까 때려 맞긴 했지만 코로나 치료제 이제 백신에 의해서 치료제까지 시장에 나오는구나. 아 정말로 이 봉쇄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여행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옵션 만기라는데 주체 포지션 외국인이 선물로 시장 베이시스 맞췄고 기관과 개인의 현물 싸움 장세의 흐름 보여주었고 종가의 기관 매도 금융투자 찰거래도 나왔지만 외국인이 다 받아주면서 무난히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옵션으로 치면은 430에 대한 코스피 200 지수로 쳤을 때 양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콜도 풋도 시세를 안 줬다. 근데 풋 매도를 했던 분들은 많이 먹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팀쿡의 빅 이벤트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대자동차 애플카 의도적인 건지 뉴스의 맥락을 흐리는 제목들 이런 것들 동학개미가 시장에 점점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발 팩트를 확인하기 전에 뉴스에 현혹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이런 거를 써봤습니다. 자 시장의 대형주 흐름은 여전히 중소형주보다 좋습니다. 오늘도 안 움직였던 뭐 CJ나 그저 오늘 SK도 좋았고 대형주 중에 뭐 두산도 좋았어요.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이슈는 있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조금 덜 올랐던 대형주, 저평가주 이런 것들로 수급이 좀 움직임이 있고요. 중소형주는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스케어는 오늘 아까 유의미 없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이상 결과 이런 것들이 더 공매도 지금 시장에 노이즈 있잖아요. 아직 때리는 거 아니지만 근데 시장 조성자는 이게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로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좀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바이오헬스케어는 좀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반등이 또 나오더라도 얼마나 세게 나올지는 저도 예측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매우 어려운데 대형주 플레이가 맞습니다. 대형주 플레이가 맞고요. 근데 이 대형주 플레이를 이미 진입을 못하신 분은 지금에서도 따라잡기는 좀 힘든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진드건이 그냥 이런 얘기까지는 잘 안 해드리는데 정말 좋은 종목이면 존버를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은 맞다고 봅니다. 그분이 내가 투자자가 단타가 아니면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확실하고 실적이랑 성장에 받쳐주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존버 하시면은 다시 분명히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